미국 기술이전 요청. 한국이 거부. KF-21 스텔스 실전 비행 대성공. 한국산 엔진 추력 공개하자 미 경악. 첫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UKV-들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독도 상공 등을 비행하는 CG,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군 당국이 최근 공개했다.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미래전에 대비해 적극 개발 중인 유무인 전투기 복합운용 체계 도입을 우리 군도 추진 중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1분 12초짜리 영상에는 KF-21 보라매가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와 함께 비행하며 작전하는 모습이 CG로 구현됐다. 군 당국이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합동작전 개념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KF-21이 무인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아 작전하는 형태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외곽에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하거나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다. 아직까지는 인간이 공격 목표를 입력하면 적 방공망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영상에 등장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 (ND)가 지난해 8월 공개한 가오리-X 또는 그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가오리-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로 속도는 마하 0.5 이하, 최대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제보다 좀 작은 크기의 가오리 기술 시범기를 만들어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17년부터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2030년대까지 개발을 끝낸 뒤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첨단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비해 무인 전투기 등을 활용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멈티 맨드 언맨드 티밍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운용,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미래전의 핵심 시스템이다.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들은 발키리, 노여링맨, 아우트니크 등 유무인 전투기 멈티를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이 뉴스락 특별기획 K방산. 세계 안보의 바로미터가 되다 방산 빅4 글로벌 전장에서 활용점정 찍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화약고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K방산의 위상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사사는 각자의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확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수출, KIF-50 경공격기 수주 성과, 릭넥스원의 대공방어체계 기술력 인정 등 K방산의 무서운 성장세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4사 모두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분에 참가해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추가 수주 확보에 나섰다. 넉넉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4사의 하반기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출 실적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다. 국내 방산 4사의 대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큰손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손재일,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T당 마력, 등판 능력, 최고 속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2년 폴란드와 3조 원대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루마니아와도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동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대로템 대표 이용배, 은 K2 전차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1500마력 고출력 엔진, 실시간 궤도 장력 제어 장치 등을 탑재해 화력과 기동력 면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며 루마니아와도 300에서 500대 규모의 대규모 계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강구영, 이아케이는 F-50 경공격기를 앞세워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F-50은 초음속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나토 규격과 호환되는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며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KA 관계자는 F-50필과 F-50m턴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개발 단계로 양산 돌입과 기체 전달 등으로 진척되면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이즈넥스원 대표 신익현, 은 천궁, 비공, 해공, 현공 등 각종 유도무기 생산으로 미사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천궁은 최근 2년간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총 7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산 전시회에 대거 참가해 주력 제품을 선보이며 마케팅에 나섰다. 방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하나그룹 방산 3사, K, 닉넥스원 등은 예년 대비 20% 증가한 11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주요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방산업계가 호황의 물결을 타고 있다.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과 세계적인 군비 확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K방산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61조 5,878억 원으로 올해 대비 3.6%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방위력 개선비가 18조 712억 원으로 책정돼 2.4%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방산업계의 실적과 직결되는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최초 양산에 1조 1,495억 원을 투입하고 북한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 확충 사업에도 전년 대비 5.8% 늘어난 6조 1,6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 IS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2조 2천억 달러, 약 2,924조 6,800억 원로 전년비 9% 늘었고 나토 회원국들의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군비 확충도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는 내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70억 주어티, 약 64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네덜란드도 전년 대비 24억 유로, 약 3조 5천억 원, 늘어난 총 240억 유로, 약 35조 4,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9년 연속 국방비를 늘리는 등 군비 증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1조 6,555억 위안, 약 308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속한 납품 능력이 호평받고 있다.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9일 한국을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하며 한국은 방위산업에 뛰어나고 납품 속도도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평가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 추세가 한국 방산 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추가 성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과외 통화에서 현재 글로벌 무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국이 앞다퉈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자국 실리주의와 우경화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EU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에 주목했다. EU 가입국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의무 도입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했다. 이러한 견제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국산 무기를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 방산 제품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국산 무기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 빅 4분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방산 빅4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5,950억 원에 달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의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7,860억 원, 영업이익 3,588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매출 1조 8,423억 원, 영업이익 1,128억 원을 기록했다. KI는 2분기 영업이익이 7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5.7% 급증했다. 매출은 8,918억 원으로 21.6% 증가했다. 리그넥스원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491억 원을 기록했다. 방산 4사의 올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8,3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83억 원과 비교해 57.6%나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2분기 말 기준 방산 빅4의 합산 수주 잔고는 91조 5,559억 원으로 1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전분기 대비 77조 2,838억 원, 약 18.5% 증가한 수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0조 3천억 원, KA 23조 2,591억 원, 레기넥스원 19조 53억 원, 현대로템 18조 9,915억 원, 순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 증액이 확인되면서 K방산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호실적이 새로운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육성 정책에 힘입어 국내 방산업체들의 호실적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방산업계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한국산 무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인 국제정세 불안정 속에서 각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 대선의 여파가 미미한 영향은 있겠지만 K방산에는 큰 틀에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이 안 되던 것이 현재 1조 2천억 원 정도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5조 2천억 원을 부담하라고 제시한 바 있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조정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와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